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네, 누구와 인터뷰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민정입니다. 예, 네, 제가 점심, 네, 사실은 네, 지난번에 지방에 가느라고 직접 음, 얼굴을 못 뵙고 우리 맞아요. 방송을 해서 이번에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스튜디오에 가서 아, 우리 시청자분들 얼굴 뵙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상황이 안 도와주네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게요. 법안 관련돼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네. 예, 예, 대한교육법하고 네, 방송통신대학 관련 법하고 음. 요 법안에 관련돼서 이제 보통 국회에서 이 기존에 있던 법안을 개정하면 네. 일부를 뭐 개정하면 음. 그냥 이제 심의하고 이 처리가 되는데 네. 없던 법이 제정되는 제정법 있잖아요. 이런 음.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이제 불러서 다양한 의견 듣고 음. 질의응답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네. 제가 제 마음속의 약속을 못 지키고 이렇게 또 음성으로만 뵙게 예. 돼서 너무 아유, 죄송해요. 아쉽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뵈면 되니까요. 네, 네네. 오늘은 전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교육부의 대책 점검 좀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올해 내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모든 매 점검 때 얘기가 아. 됐었어요. 근데 예. 특히 인제 뭐 업무 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7월 달 업무 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음. 결산, 예산, 뭐 국감까지 해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음. 그 그러면 지금 네. 학부모님들하고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 너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서 되게 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 예. 얼마나 불안하실까. 저도 이제 보면은 주위에 수험생 있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인제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아니래도 네. 사실은 수능을 앞두고는 아, 그렇죠. 당사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긴장 모드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막 코로나가 이게 수그러들기는커녕 자꾸 이제 이 확산되는 이런 시점에서 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네. 될지 진짜 참 우리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수능 보는 학생들 그리고 그 네.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길 네. 바라고요. 네. 저희가 예. 제가 생각할 네네. 때는 어쨌든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게 수능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음. 시험이 주는 긴장감 이상의 네.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수능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실수하거나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네. 그게 이제 좀 커져서 평소에 자기 실력이 안 나와서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음. 당사자들한테는 마치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 모드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크게 이 수능의 의미가 다가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현실이니까 음. 그런 게 저는 인제 한 번의 시험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음. 이런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음. 뭐 당장 눈앞에 이틀 앞으로 이제 다가왔으니까 예. 눈앞에 닥친 수험생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가 멀게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회는 많다."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막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음. 쪼끔은 벗어나서 시험을 임하셨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의원님의 그 응원 메시지 네. 잘 우리 학생들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또 생각을 해 보자면 올 한 해 등교 수업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원격 수업을 하는 곳이 많은 상황인데 네.
교육계에서는 학교의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등을 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심각하죠. 어떻게 좀 이 상황 보고 계시고 어떤 네. 해결책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덮쳐왔던 아 거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교육부나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어쨌든 원격 수업이 그나마 이루어진 나라가 별로 많지 않을 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보면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보통의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내적인 학습 동기랄까? 이런 음. 것도 좀 있고 왜냐하면 인제 성적이 잘 나오면 그거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를 격려하는 이런 기제가 되니까 네. 그런 그런 학생들이 것도 있고. 있고 네. 또 그런 경우뿐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이런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그 부모의 어떤 조력, 아 사회적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되게 예. 많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이런 또 지원을 또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요번에 사실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서 몇 번에 걸쳐서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좀 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예예.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세하지만 성적이 오히려 아주 쪼끔 올라간 경우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음. 그 이 상위 소수의 상위권 학생 이외에 보통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제 어 객관적 지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많은 학생들이 그 지원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음. 특히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좀 해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학습의 효과랄까 배움이 일어나는 네. 학습의 성장 이런 게 사실은 어. 선생님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아 많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런 그 상호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자극이 음. 돼서. 근데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인제 그 원천적으로 그렇죠. 차단이 되니까 안 되죠. 적절한 시기에 선생님이 개입해서 뭔가 자극을 주고 이렇게 끌어내 주는 역할을 할 음. 수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 간의 뭐 상호 배움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이런 게 인제 거의 1년 가까이 누적이 그러게요.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음. 환경이 사실 제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 학습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게 학습이라는 게 약간 누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배우고 아. 난 다음에 예. 2로 가야 되는데 2를 잘 못 배우고 나면 2와 3호를 아무리 열심히 음. 해도 기초가 말하자면 인제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그 배움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이제 학습이 가지는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져지지 못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겪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학 참 예 되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쪼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한가운데 있지만 네. 이걸 잘 통과해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2020 년, 21 년에 이 살았던 학생으로 살아야만 했던 요 세대가 '코로나 키즈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음. 문제로 생기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학습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제가 이제 학습도 관계와 이 선생님이나 학생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회성, 뭐 음음. 인성, 뭐 시민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학교인데 지금 이제 아. 원격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수업 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한테 안 주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음. 이 심리적 발달, 정서 발달 이런 사회성 발달에 공백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자가 결합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쭉 성장하면서도 몸은 성장하는데 배워야 될 때 못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게 좀 음. 개인이 아니고 집단 전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아. 그게 연령대에 문제네요. 따라 예 예예. 그쵸. 이게 인제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음. 이런 그 예상되는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저는 예상이 잘 되기 때문에 아 최대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게요. 방안을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냐 해서 그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학교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걸 음.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된다. 어떤 그게 분야보다 교육을 제일 그렇죠. 다른 먼저. 어떤 분야보다 네. 물론 이제 당장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아 뭐 우리는 되게 있겠지만. 신경을 많이 네. 쓰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큼 예 음. 선택적으로 뭘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정도만큼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음.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네. 이게 나중에 우리 사회 그 아이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음. 겪어야 될 또 새로운 문제를 예 지금 또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음. 심각한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히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가 좀 네. 잠잠해져야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겠지만 네. 그전이라도 교육부나 그러니까 교육계 또 이제 네.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최적의 그런 방안을 좀 찾는 쪽으로 그렇죠. 이 노력을 해야 된다. 시기를 예. 그렇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음 중요하니까. 음. 다 정리돼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되는 네. 시기에는 이 시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돼 버리고 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최적의 조건을 누리면서 이 통과할 수 있도록 견뎌내서 잘 통과할 수 음. 있도록 할 것이냐가 좀 사회적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의원님 질의를 좀 살펴봤는데 네. 이 과밀학급 문제, 특히 뭐 네. 경기도와 제주도 과밀학급 문제를 네네. 짚어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과밀학급 문제가 좀 심각한 건지, 그리고 이 네. 문제의 원인과 대책이 뭔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쭉 전국의 각 지역별 자료를 받아 봤더니 네,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가장 그 음, 과밀학급이 많더라고요. 하,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학급이 어 25명 이상 되는 학급이 초등이 막 4,500개 학급 정도라면 네, 경기도는 19,000 거의 어, 20,000개 뭐 몇 배 5배 정도 되죠 거의. 네, 그 제주도도 제주도는 제주도는 인제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음, 비율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제주도는 한 65% 65%. 경기도는 67% 정도 네, 서울은 2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교할 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교육 환경에서 차이가 나면 이게 이제 네, 교육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고 음, 제가 쪼끔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 코로나를 잘 통과하는 문제와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네, 코로나가 쭉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5 명에서 16 명인 학교가 있거든요. 어디가 있냐면 과학고등학교. 아, 과학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어 이 일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아, 수가 굉장히 적은데 중학교나 그렇네요. 초등학교보다 적은데 이 학교는 수업을 그냥 다 했더라고요, 등교 수업을. 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 그러면 사실은 학급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음. 조건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 그렇기 중요하네요, 때문에 학급당 이게 학급당 학생수가 학생 굉장히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과소학급이 또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나 아니면 신도시 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30 명이 넘는 아. 저희가 그때 찾아보니까 40명 가까이 되는 지역도 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등교 자체가 거의 음.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안전을 그렇네요, 거의 그렇네요. 골고루 예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애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예. 예 이렇게 과거 아이들이 누렸던 그런 교육 환경을 모든 음.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음. 이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예산을 좀 특별히 코로나 예. 상황에서는 좀 책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지금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음. 된다는데 사실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화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올해 겪었던 걸 내년에도 계속 당분간은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산 문제에서 걸렸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제 학급당 과밀학급 문제를 음.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좀 특단의 조치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다는 거가 네. 안타깝죠. 이게 예. 뭐 방역과도 큰 연관이 있는 거고 그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과밀학급 문제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제일 좀 먼저 풀어야 될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어. 그래서 6월 2일 날 개원하자마자 네. 6월 9일 날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 했어요. "이거 해야 음. 된다." 음. 근데 이거를 지금 6 개월 동안 계속 외쳤는데 네.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저 예. 큰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아니 진짜 이 과학고는 뭐 부익부 빈익빈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방역의 보호를 좀 받으면서 방역이 잘 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원격 비대면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더 학력 격차가 다른 학생들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급당 학생 수도 그렇지만 교원 문제 이런 것도 좀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 교원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육부는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인가 봐요? 그렇죠. 어. 그 교육부는 사실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볼 네. 때는 기재부가 기재부가 예 동 늘려야 된다는 걸 동의를 국가연세가 안 하기 예. 때문에 그 국가연세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제 기재부 논리는 음. 사실은 인제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준다. 그러면 예.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교사 수도 줄여야 되고 음. 교육 예산 줄여야 뭐 된다. 학교도 사실 없어지고 이런 뭐 이런 거죠. 단순산식으로 예. 계산을 하고 예산을 자꾸 이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짜려고 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음.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미래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뭐 AI나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것만 전 미래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음. 약간 어떤 수업 방법에서의 어떤 예. 그 환경과 방법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음. 의미하는 거긴 한데 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는 개별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고 학습 음. 능력이 발현되는 시기도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 많은데. 그건 맞춰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있어요? 환경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음. 들면 학급당에 만약 15 명에서 17 뭐 7명 요 정도 사이라면 네. 선생님인
약간 그 교육 전문가라는 게 뭐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음. 얘네들이 어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장애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해 내는 능력이 교육 전문가의 능력이 첫 번째거든요. 아. 근데 한 이 15명 정도 되면은 아 할 선생님들이 수 충분히 있겠네요. 그거를 할 수 있죠. 오히려 한 명을 데리고 하는 것보다 이 애들 관계 속에서 이게 파악되는 측면도 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저 때 5-60명 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이름도 한 번도 졸업할 때까지 맞아요. 못 불려본 학생들이 너무 아 많잖아요. 근데 예. 저는 진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음. 장점과 단점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맞는 교육적인 어떤 처방과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네. 이제 정말 그게 최우선적인 어떤 미래 교육에서 핵심 과제다. 아. 그러려면 그게 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국가는 제공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꼭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역 차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음. 차원의 대책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정말 미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개별화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음. 환경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고 학급당 네. 학생 수를 줄인다는 건 일정하게 그 교사 수를 확보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단순 산식으로 계산식으로 네. 학생 수 줄기 때문에 학급 수도 줄고 그다음 교사 수도 음. 줄이고 이 학교 수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좀 접근 방식은 되게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아. 우리가 사실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모두 다 발현될 수 있게 음. 해 주는 것에 의해서 국가 전체나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교육은 그걸 실제로 받쳐줄 수 있는 12년 동안의 이 제도화된 기간을 통해서 그거를 충분히 개발해 줄 수 있는 음.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소수 잘하는 아이들이 만 꽃피울 수 있는 건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뭐 기회일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부분만 쓰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네. 박정호 선생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네. 맨날 박정호 선생님만 막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아. 기회를 누리고 나는 못 누린다. 그러면 사실 음. 각 우리 두 사람이 있는 요 사회 전체로 보면 역량의 반밖에 못 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 맞아요. 발전의 네. 측면에서 봐서도 이건 음. 합리적인 어떤 그 사회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미래 사회와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중심으로만 얘기되지 않고 음. 그동안 우리가 놓쳐 왔던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어 꼭 정책적으로 좀 이게 지원되고 음. 실시되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네요. 예. 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저희도 말씀 좀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교육이 변해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뭐 음. 그동안 뭐 마음속에 있었지만 자세하게 생각 못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 네. 들으면서 '아 방향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네. 계속 이제 주장하는 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그다음에 교원을 또 늘리는 부분들 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있나요? 반영된 게 아 없어요. 반영된 게 그래서 없어요? 제가 아 예 "너 그 이게 좀 항목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네. 얘기했고 물론 다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아 20명 이하로 일단 네네. 그런 법안 만들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됐고 음.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에는 지금 아직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네.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서 쪼끔 전에 음. 뭐
558 조로 일단 네. 양당 간에 합의 봤던 기사를 저도 예, 방금 봤는데 나왔죠? 네. 네네. 그죠. 근데 음. 이제 그 세부 내역을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 상임위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어요. 하나는 음.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단순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좀 해결할 것인가에 음. 대한 좀 종합 연구라도 하자. 아. 그래서 그 연구 그래요. 예산을 한 10억 책정해 놨고 또 네. 하나는 요번에 그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18조 5 년간 18조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네네. 엄청난 예산을 쓰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인제 학교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하면서 환경을 좀 이렇게 그 원격 수업, 디지털 수업하기에 적합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으로 학교를 다시 어 그 40년 이상 된 우선 학교들을 음. 선정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네. 제가 인제 그거를 그럼 지을 때 이 어차피 새로 짓는 거이기 때문에 이 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어 방책도 그 안에 반드시 반영을 해라. 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장관님께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그 사업에도 그런 게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목적이 봐야겠네요. 설정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다짐은 받았죠. 뭐 이 너무 문제는 아쉬워요. 예. 내년에 아마 계속 네. 계속 말씀하셔야 될 것 얘기를 해야 될 같고 것 예산 같아요. 문제도 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민정 의원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의정 네. 활동을 네. 가열차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네. 한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직접 아 오셔서 네. 더 뜨거운 열변을 네. 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저도 꼭 스튜디오 가고 네. 싶어요. 네. 본회의 또 참석하셔야 되니까 준비하셔야 네네. 되니까요. 네. 끝으로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내고 마침내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네. 격려의 말씀 좀 들어보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수능은 아니지만 예비고사 세대이기도 하고 이 네. 큰 시험을 겪어 봤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심정일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어쨌든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볼 때 최고의 효과가 나온다. 음. 긴장을 할수록 그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네. 쉽지는 않겠지만 아, 편한 마음 최대한 편한 편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막 아, 진짜 마음 오래 졸이실 텐데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학교가 못 가면서 부모님이 감당해야 예. 될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 졸이실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 근처에 가지 마시고 꼭 집에서 왜냐하면 이게 아, 차라리 그렇네요. 보는 것 올해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예. 그게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니까 이 코로나 아. 상황에서는 꼭 가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음. 집에서 충분히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 집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음.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의원님 말씀 듣고 정말 편안하게 긴장 풀고 오늘 또 이번에 수능 잘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